안녕하세요. 혁발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청에 직접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 직접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작성된 특허 명세서를 출력하셔서 서면으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특허 출원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 고객번호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고요. 특허청에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 명세서를 특허 명세서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한 파일, 즉 HLG 파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고객번호를 발급받는 방법,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허 출원을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출원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특허로 사이트 www.patent.go.kr 이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고객번호를 발급받는 것, 인증서를 등록하는 것도 다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사이트 이 메인 화면에서 밑으로 쫙 내리시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명세서 작성할 때는 이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설치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통합 서식 작성기를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통합 서식 작성기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어떤 서류들의 표지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통합 서식 작성기라는 아이콘이 생기고요. 우선 얘를 실행해 주시면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행하시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에러가 난다 하시면 이 아이콘을 우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업데이트가 다 되면서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죠. 자, 업데이트를 완료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뜹니다. 자, 이 통합 서식 작성기는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할 때 쓰시고요. 아무튼 특허청에 제출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허 출원을 해볼 거니까 이 공통 서식, 여러 가지 서식 중에서 좌측에 보시면 이걸 선택하실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출원 서식, 특허 출원을 할 거니까요. 이걸 선택하시면 또 여러 가지 서식이 뜨는데 그 중에서 특허 출원서를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식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창이 잘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특허 출원서에 대한 기본 창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요약서 명세서 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일단 얘는 닫겠습니다. 이를 닫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서에 대한 서식이 뜨고요. 자, 구분 항목, 특허 출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특허 출원 할 거니까 특허 출원 하시면 되고요. 참조번호라는 거는 제출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적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특허 출원을 10건을 할 거다. 그러면 각각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실 수 있는 건데 기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출한 사람이 알아보기 위해서 적는 번호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출원 구분은 특허 출원. 자, 특허 출원인의 경우에는 고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는 건데 고객번호는 지난번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 고객번호 입력을 하면 이렇게 고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원인 정보가 입력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출원이 2명이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면 출원을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3명이면 한 번 더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2명이면 다시 빼기 버튼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2명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다른 한 명에 대한 고객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분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지분.
그래서 지분이 똑같이 5대 5면 굳이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분이 뭐 7대 3이다. 그러면 7대 3을 기록을 해주시고 그 지분 약정서를 별도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출원인 대표자는 이 두 명 중에 누구를 대표 출원인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명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넘어가고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하시면 법정 대리인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경우에는 변리사를 쓰는 경우에 그 변리사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대리인을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닐 거니까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자. 발명자는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라면, 위에 있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이 출원인과 동일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면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별도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발명자가 2명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명자는 고객번호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발명자가 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이 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을 하시고 뭐 여기 있는 정보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이름, 영문 이름, 주민번호, 우편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명자도 마찬가지로 뭐 2명, 3명, 4명, 여러 명 할 수 있고요.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이렇게 출원인과 동일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출원 언어는 국어로, 뭐 영어면 영어로 하셔도 되는데 국어로 입력하시고요.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출원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체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 심사 청구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심사 청구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뜨는데 특허 출원을 하시면 모든 출원이 다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심사를 합니다. 심사 청구를 안 하면 특허청에서는 그냥 서류를 쌓아놓고 있고요. 출원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소된 걸로 봅니다. 취하 간주돼서 출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출원할 때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3년 이내에는 하셔야 된다. 심사를 받을 거라면. 그래서 심사 청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심사 유예 신청은 심사를 나중에 해달라는 거고요. 조기 공개 신청은 내 출원을 빨리 공개시켜달라. 원래는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되는데 뭐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빨리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외 적용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출원 전에 그 발명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출원하시면 그 예외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경우에 체크해서 적용하시는 거고요. 기재하시는 거고요. 공개 형태라든지 공개 일자 등을 기재해 주시고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미생물 기타의 경우에 미생물 출원인 경우에 뭐 하면 되고요. 서열 목록 같은 경우에도 관련 출원의 경우에 하는 거고요. 기술 이전을 희망하신다. 내 특허를 이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면 뭐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러면 이제 출원된 서류가 공개될 때 거기에 이제 다 공개가 되고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 그 정보들을 기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방 관련 비밀 출원의 경우에는 뭐 국방 관련 출원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체크하는 거고요. 임시 명세서는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임시로 명세서를 출원을 하고 그 명세서를 출원을 하고 나중에 청구 범위를 보완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때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수수료는 특허청이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보가 어느 정도 입력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빠졌냐면 요거는 이제 표지이고요. 요건 표지고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허 명세서. 우리가 작성한 특허 명세서를 여기에 이제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세서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닫았던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명세서가 있는 폴더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HLG 파일을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자, 이걸 닫겠습니다. 닫으면 이 출원 서식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아까 기재하지 않았던
동문명칭과 영문명칭을 HLG 파일에서 있는 정보를 끌어와서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시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면수 몇 장인지, 그 다음에 청구항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HLG 파일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댈 필요 없이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작성은 다 된 건데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특허청 수수료를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면제의 경우에는 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감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아니면 개인 출원 이런 경우 아니면 미성년자는 면제고요. 20대에서 30 사이의 청년 이런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면 사유에 맞는 면제 또는 감면 사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를 눌러보시면 자, 수수료 면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고요. 본인한테 맞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수료 감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본인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발명자와 출연인 동일한 개인 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선택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는 여기 아니고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 소기업 또는 중기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다 라고 하시면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그 증거자료 내가 그 감면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나이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번호를 신청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는 85% 감면이 돼서 원래는 27만 7천 원인데 4만 1,500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작성이 끝난 겁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은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까지 됐으면 작성이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허청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류 검사를 한번 눌러보시면 작성된 서류에 오류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요. 정상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작성됐으니까 제출을 하겠습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부분은 여기 문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제출 마법사가 뜨고요. 아까 만든 표지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 문서 생성을 누르시면 이 표지와 HLG 파일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합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별도의 창이 이렇게 뜨면서 아까 작성한 표지와 이제 수수료 이런 내용들이 다 뜨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작성했던 HLG 파일에 있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즉 표지와 HLG 파일이 결합이 돼서 이제 특허청에 제출하신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결합된 걸 확인하시고 맞게 결합이 됐는가 확인하시고 얘를 이제 닫으시면 로그인이 필요하죠. 이 로그인은 이제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증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로그인이 됐죠. 자, 이제 다음 단계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인증서를 물어보고요. 아니, 고객번호를 물어보고요. 얘를 서명을 이렇게 하시면 다시 또 인증서를 물어보고요. 또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넘어오면 이제 다음 단계 온라인 연결돼 있겠죠. 자, 중복 제출을 하느냐, 중복 제출 아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그러면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항들이 뜨고요. 자, 그러면 온라인 제출 누르시면 특허청에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특허청에 제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사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뭐 제출 결과 좋아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어디로 연결되냐? 특허로 사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자, 특허로 사이트에서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자, 제출 결과들이 이렇게 뜹니다. 제가 제출한 지금 특허 출원서 이렇게 뜨고요.
사건 번호 10-2021-0050-787 요게 이제 출원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관련 사항들이 이렇게 뜹니다. 지금 그 단계, 지금 특허 출원만 됐으니까 이렇게 단계가 뜨고요. 그 다음에 서류명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출원번호 통지서가 뜹니다. 이 출원번호 통지서가 내가 출원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출원번호 통지서로 출원을 했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이 특허를 가셔도 이렇게 정보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시면 아까 그 서식 작성기에 있던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수수료,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영수증을 출력하셔서 은행 가셔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주민번호를 조회하시면 본인의 특허 출원에 관한 그런 납부할 사항들이 뜹니다. 납부하시면 정식으로 출원이 인정돼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때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출원을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허 출원을 직접 하시는 경우에 특허는 특허 출원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 공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특허 출원의 내용이 청구범위를 잘못 잡았다거나 아니면 등록이 안 된다거나 하면 내 기술만 공개시키고 내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경험담을 직접 해보시는 건 좋은데 정말로 중요한 기술이어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하게 이 부분이 트레이닝되어 있지 않은,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이 트레이닝되어 있지 않은 분이 출원하시는 경우에는 내 기술만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